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다. 5살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입니다. 정약용에게도 여러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단정하셨다. 여름 더위에도 의관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다. 임종 직전까지 수염을 가지런히 하셨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잊어도 그 모습만은 평생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손주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고 싶으신가요? 2023년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3세부터 조부모의 외모를 통해 나이 들매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단정한 조부모를 본 아이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멋지게 늙을 거야.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6살 손자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만 유독 알록달록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그렸니? 할머니는 항상 예쁜 옷 입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그렸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에게 남기는 첫 번째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향기롭던 할머니의 옷깃, 깔끔하게 면도한 할아버지의 볼, 부드러웠던 할머니의 손, 반듯하게 다려진 할아버지의 셔츠. 이런 감각들이 손주의 기억 속에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힘들 때 이 기억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저렇게 멋지게 사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싶으신가요? 방치된 외모와 시큼한 냄새? 아니면 언제나 깨끗하고 향기로운 모습? 정약용의 손자 정대림이 쓴 글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손주들이 찾아오면 특별히 정결히 하셨다. 어린 것들은 눈으로 보고 배운다고 하시며 항상 모범을 보이셨다. 손주들이 오는 날,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세수하고 향기로운 비누로 손을 씻으십시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가벼운 향수를 뿌리십시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손주를 위한 예의입니다. 손주에게 주는 무언의 교육입니다.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손주가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이 남길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5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단정한 환자에게는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5년 경력의 김미숙 간호사가 털어놓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환자분의 옷차림을 보면 치료 의지가 보여요. 단정하게 오시는 분들은 나는 나아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정약용은 병중에도 의복을 정제했습니다. 1836년 생애의 마지막 해, 병세가 깊어져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도착하기 전 정약용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편히 누워 계십시오. 하지만 정약용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도포로 머리를 빗고 수염을 정돈했습니다. 의원도 사람이다. 예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의료진에 대한 존중입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 당뇨 합병증으로 주 3회 병원에 다닙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면도를 합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습니다. 구두를 닦습니다. 병원 가는데 왜 그래?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나 아직 멀쩡해. 옷 똑바로 입고 가는 사람한테 아무도 함부로 못해.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박철수 환자가 아닙니다.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간호사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좋으세요? 의사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정한 외모는 의료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능력이 있다. 나는 치료받을 의지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외모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방치된 외모는 우울증의 신호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옷, 정돈된 머리. 이것들은 나는 괜찮다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병원은 싸우러 가는 곳입니다. 질병과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맨몸으로 갑니까? 갑옷을 입고 갑니다. 당신의 갑옷은 바로 단정한 외모입니다. 깨끗한 셔츠 한 장, 말끔하게 빗은 머리, 닦아놓은 구두. 이것들이 당신을 지킵니다. 의료진의 무관심으로부터, 스스로의 포기로부터. 오늘 병원 가십니까? 3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평소보다 더 단정히 준비하십시오. 그 30분이 당신의 치료 결과를 바꿉니다. 거울이 무섭습니까? 많은 시니어들이 거울을 피합니다. 주름이 보이기 싫어서, 늙은 얼굴이 서글퍼서. 하지만 거울을 피하는 순간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일기 1835년 기록입니다. 74세 나이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 주름이 깊어지고 수염이 휘어졌으나 오히려 다행이다. 거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나를 기억한다는 증거다. 거울을 보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의식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10년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2,000명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옷을 고르려면 계획력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빗으려면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얼굴을 씻으려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옷을 입으려면 단추를 꿰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손해가 작동합니다. 해마가 정보를 저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거울 속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 확인 작업, 나는 여기 있다는 인식, 이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71세 조영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2021년 가을, 남편을 여의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늙고 추한 내 얼굴 보기 싫어. 6개월 후, 딸이 병원에 모셨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이 몇 월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렸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거울을 안 보셨어요?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거울을 보라고 처방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거울을. 매일 아침 저녁 거울 앞에 5분씩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내가 조영이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달째 스스로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주름이 보이는 게 두렵습니까? 그 주름이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흰 머리가 부끄럽습니까? 그 흰 머리가 당신의 지혜입니다. 처진 살이 싫습니까? 그 살까지 웃고 울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이다. 오늘도 나는 여기 있다. 이 작은 의식이 당신의 정신을 지킵니다. 치매는 거울을 멀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반대로 거울을 가까이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9세의 정약용. 유배지 강진에서 비보를 받았습니다. 부인 풍산 홍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정약용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그는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도포를 단정히 입었습니다. 수염을 정돈했습니다. 제자가 눈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정약용이 하늘을 보며 답했습니다. 부인이 평생 사랑한 것은 단정한 나의 모습이었네. 이제 내가 무너지면 부인이 사랑했던 사람도 사라지는 것일세. 나는 부인이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결혼 52년 차. 박종철 김순의 부부.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혼자 단추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면도는 더 힘듭니다. 매일 아침 7시. 욕실에서 30분씩 씨름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도기를 잡습니다. 할머니가 문 밖에서 말합니다. 도와줄까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힘들게 혼자 하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52년간 단정한 내 모습을 봐왔어. 이제 와서 지저분한 모습을 보일 순 없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이 보고 싶어라는 말보다 깨끗한 셔츠를 입은 모습이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보다 정성껏 빗은 머리가 더 큰 사랑의 언어입니다. 75세 이영자 할머니. 남편은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할머니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예쁜 옷을 입습니다. 립스틱을 바릅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향수를 뿌립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단정하시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할머니를 잊어도 할머니는 남편을 위해 꾸밉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여의셨습니까? 그래도 단정하십시오. 하늘에서 배우자가 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부인이 떠난 후 2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26년 동안 단 하루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흐트러질 수가 없네. 당신의 배우자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이 건강하게 단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한 마지막 로맨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면도하기, 깨끗한 옷 입기, 머리 단정히 빗기. 이 작은 것들이 50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경로당 문 앞. 최경숙 할머니 68세는 10분째 서 있습니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봅니다. 낡은 바지, 색 바랜 티셔츠. 들어갈까 말까?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개월째 경로당에 못 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이웃이 물으면 그냥요라고 얼버무립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교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유배지 강진. 죄인 신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매일 장터에 나갔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처음 한 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 주제에 멋을 부리네. 2달째. 수군거림이 줄었습니다. 3달째.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다산 선생님. 1년 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정약용의 신분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정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최경숙 할머니에게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쇼핑 가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쁜 블라우스 한 벌, 편한 바지 한 벌, 깔끔한 운동화 한 켤레. 엄마, 이거 입고 경로당 가세요. 이틀 후 할머니는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으니 마음이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어머, 최할머니,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 옷 참 예쁘시네요. 정말요? 딸이 사줬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경로당에 나갑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경로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안 된 내가 무서운 겁니다. 박정희 할머니 70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50년 만입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다들 잘 살았을 텐데, 나만 늙었을 텐데,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동창회 안 가세요? 그냥 안 가려고. 왜요? 아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미용실 가요. 뭐? 왜? 그냥 가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어머, 할머니 자신도 놀랐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품이 있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동창회 당일, 할머니는 당당히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젊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환영합니다. 경로당이 무서우십니까? 동창회가 부담스럽습니까? 친목 모임이 망설여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거울을 닦으십시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미용실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여십시오. 경로당 문을, 동창회 문을, 세상의 문을.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신분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태도를 본다. 단정한 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19년 가을, 정약용은 강진 유배 초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벼슬을 잃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자 황상이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정약용은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황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상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약용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깨끗한 도포를 입고 수염을 정돈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어젯밤 깨달았네. 이대로 누워만 있으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일어나야 했네. 옷을 갈아입으니 마음도 일어나더군.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년 우울증. 통계가 무섭습니다.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 2020년 22만 명, 2023년 31만 명, 3년 만에 40% 증가. 우울증의 첫 신호는 무엇일까요? 외모 방치입니다.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지내기, 머리 감지 않기, 거울 안 보기, 면도 안 하기. 하루쯤이야. 하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72세 정수만 할아버지. 2022년 아내를 잃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버텼습니다. 두 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세수도 안 했습니다. 아빠, 옷 갈아입으세요. 딸이 말했지만 나중에 3개월 후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약 말고요? 네, 옷이 약입니다. 왜일까요? 옷을 갈아입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살아있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신호가 뇌를 깨웁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나아집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옷을 입었습니다. 일주일. 아직 우울했습니다. 2주일.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 달. 식탁에 앉았습니다. 3개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니까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울할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일어나십시오. 잠옷을 벗으십시오. 세수를 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힘듭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약용의 글입니다. 심약하면 신약하고 신강하면 신강하다. 마음이 약하면 몸도 약하고 몸이 강하면 마음도 강하다.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몸을 일으키면 마음도 일어납니다. 70세 김영숙 할머니. 코로나 시기. 혼자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 입고 TV만 봤습니다. 손녀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왜 잠옷 입고 계세요? 그냥 귀찮아서.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때문에 옷 갈아입어 주세요. 할머니 예쁜 모습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손녀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손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 2달 후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잠옷을 벗는 것. 이것이 우울증과 싸우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우울하십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그래도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잠옷을 벗는 순간 당신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외모로 부모를 판단합니다.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이 쓴 글입니다. 아버님은 유배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한결같이 단정하셨다. 가난했으나 옷을 깨끗이 하셨고 늙으셨으나 자세를 꼿꼿이 하셨다. 그런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단정한 부모는 자식의 자랑입니다. 며느리 정씨 48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어머님이 외출하실 때마다 불안해요. 옷이 구겨져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이웃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방치한다고 수군거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만 계세요. 시어머니는 상처받습니다. 며느리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숙 씨 52세의 경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78세인데요. 항상 단정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외출할 때는 꼭 립스틱을 바르세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도 자랑스러워요. 이미숙 씨 어머니 정말 멋있다고 해요. 어머니 모시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차이가 뭘까요? 단정함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면 됩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대화하다가 며느리의 눈빛을 봤습니다. 불안, 걱정, 부담. 아,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2주일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래? 뭐가? 그냥 더 젊어 보이세요. 한 달 후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멋있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외모 방치입니다. 자식들은 걱정합니다. 저러시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집에서는 더 이상 모시기 힘들 것 같아 요양원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단정한 부모는 다릅니다. 아직 괜찮으시네? 좀 더 함께 지낼 수 있겠어? 단정함. 그것은 자식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자식의 효도를 바라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짐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 단정하게 사는 것, 스스로를 돌보는 것.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혼자 삽니다.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아들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정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네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아직 멀쩡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하는 이유. 단정한 부모는 자랑입니다. 단정한 부모는 안심입니다. 단정한 부모는 존경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위해 자신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836년 2월 정약용 75세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자식들이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정약용이 말을 이었습니다. 깨끗한 수의를 입혀다오. 수염을 정리하고 손톱을 깎아다오. 내가 평생 지킨 단정함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구나. 사흘 후 정약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돌아가셔서도 살아계실 때처럼 단정하시구나. 이것이 품위 있는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30년 경력. 송미연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평생 자신을 가꾼 분들은 임종도 다르세요.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가십니다. 표정이 평온하고 가족들도 덜 슬퍼해요. 하지만 자신을 방치한 분들은 마지막도 고통스러워 보여요. 가족들도 더 괴로워하고요.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인생 전체가 아름다워집니다. 74세 박순례 할머니. 2023년 봄. 췌장암 진단. 시한부 6개월.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준비됐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 손녀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나를 살아있게 해. 병원 침대에서도 할머니는 거울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우셨어요. 아프셨는데도 항상 예쁘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아름답게 늙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킨 모습. 그것이 가족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80세 김동수 할아버지. 말기 폐암입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계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힘들게 세수했습니다. 면도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끝이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거야. 3개월 후 할아버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억 속에 할아버지는 영원히 단정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멋있으셨어. 아들이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흐트러진 모습? 아니면 단정한 모습?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최선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그렇게 매일을 살면 진짜 마지막 날에도 자연스럽게 단정할 것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평생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았다. 후회가 없다. 당신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았다. 후회가 없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하십시오. 오늘도 나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 이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주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병원에서 존중받는 것, 치매를 예방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경로당에 당당히 가는 것, 우울증을 이겨내는 것, 자식에게 자랑이 되는 것,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울을 닦으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름이 보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흰 머리가 보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지혜입니다. 처진 살이 보입니까? 그것은 웃고 울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자신을 가꾸십시오. 마지막까지 단정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당신답게. 그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건넸나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건네실 건가요?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 단정하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의 거울 앞에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